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카브리오 폴고레입니다. 그란투리스모 폴고레는 마세라티 브랜드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죠. 국내에는 내연기관과 함께 판매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만 있었던 거에 비하면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란투리스모 폴고레는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로서는 사양이 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충전 시스템도 800V가 적용이 됐고요. 아직까지 800V 시스템을 채택 안 한 유럽의 브랜드도 꽤 많은데 800V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외장의 차이는 내연기관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장식이 조금 다르고요.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론트 펜더에 폴고레라고 레터링이 붙잖아요.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폴고레 이 밑에 있는 이 장식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적용이 되고요. 그란투리스모 같은 차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늘씬한 실루엣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의 외장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날렵하고 고출력의 차 치고는 앞뒤의 오버행은 조금 길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번 시승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봤는데 지금 보시는 이 색상이 단연 예쁘네요. 저 파란색도 괜찮긴 한데 이 지금 보시는 이 색상이 가장 괜찮아요. 전기차지만 하단에 디퓨저도 깊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 충전구는 이 리어 펜더에 있습니다.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누르면 열리고, 그리고 닫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방식이죠. 참고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km 중반대니까 이 차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주행거리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란투리스모 카브리오는 소프트톱이 적용이 됐고요. 개폐에는 약 14초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앞이 265에 35ZR20, 뒤가 295에 30ZR21입니다. 이 차는 또 묘하게 이 타이어가 21인치나 되는데 뭔가 그 휠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고요. 반면에 일반 그란투리스모에 비하면은 휠 디자인은 이 카브리오가 훨씬 예쁘네요. 실내는 쿠페와 카브리오가 동일하고요. 또는 요즘에 나오는 마세라티와 디자인 요소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요즘의 마세라티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재가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부분은 좋고 나쁜 부분은 좀 소재가 확 떨어지고 그런데, 요즘에 나온 차들은 그런 부분이 예전에 비하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드러운 소재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반면에 저 스피커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음질을 떠나서 이 커버에 적용된 플라스틱이 조금 되게 단단한 편이고요. 사이드 미러를 볼 때 그러니까 저 부분이 살짝 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은 T맵인데 이게 오래 사용을 안 해도 아까 올 때 한번 멈추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멈추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빌트인인데도 얼마 사용 안 했을 때 멈추니까 그 좀 단점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차량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마이카와 전기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니까 이렇게 출력 현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오토와 공조의 전력 사용량을 볼 수가 있고요. 주행 기록, 예약, 그리고 충전 레벨. 참고로 이 터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체로 빠르긴 한데 가끔 가다가 간헐적으로 그 터치가 반응이 좀 확 하고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로 들어가면 여기서 전기 모터의 작동 상황, 예를 들어서 앞쪽이나 좌측 뒤쪽 또는 우측 뒤쪽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토크고요. 그리고 드래그 레이스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액세서리 게이지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터리 레벨이나 배터리 온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메뉴는 최근에 다른 마세라티와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칼레와 이런 메뉴 구성은 전체로 동일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런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약간 좀 뿌연 편이에요. 그러니까 화질이 쨍하게 좋은 편 아닙니다. 그리고 앵글도 이렇게 4가지씩만 지원이 되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조장치와 모니터가 이렇게 하나의 패널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 중간에는 기어 버튼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버튼 타입의 기어 셀렉터는 잘 안 쓰는데 이 차는 아직까지도 PRND 이렇게 버튼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하이그로시 전체 중간에 같은 검은색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추가적인 디스플레이에서는 이게 시계랑 시트 또는 앰비언트 라이트 또는 톡 오픈 등의 기능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모니터보다 이 아래쪽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좀 더 메뉴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 오픈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은 닫히는 방식인데 원터치가 아니고요. 딱 계속 이렇게 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시계, 나침반, 페달, G미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계를 선택을 했고요. 이건 나침반, 이건 페달.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느냐를 여기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건 G미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레칼레와 동일하고요. 시트의 쿠션은 하체처럼 조금 단단한 편인데, 다른 마세라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가죽이 약간 좀 미끄러운 편이고요. 이 차의 성격이나 또는 출력과는 달리 좌우를 감싸주는 그런 기능성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가 많이 깔리면은 포지션이 좀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시트 포지션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보통 고성능 차들이 운전대가 거의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 차가 운전대가 거의 90도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운전대만 봐도 뭔가 좀 되게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받죠. 참고로 시동 버튼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이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지금이 GT, 지금이 스포츠, 그리고 코르사. 그러니까 코르사는 ESC도 제어가 제한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고도 낮아지고 디자인도 확 바뀌죠. 2열의 공간은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마세라티가 전통적으로 실내 공간이 크지가 않은데, 이 차 역시도 성인이 앉기에는, 그러니까 시트 좌우의 폭은 괜찮은데 레그룸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됩니다. 쿠페는 트렁크가 전동인데, 이 카브리오는 이 트렁크가 수동입니다. 여기에 따로, 그러니까 페라리 로마 비슷하죠. 로마도 여기에 손잡이도 없었는데 이 차 역시도 여기에 따로 손잡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카브리오와 쿠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큰 건 아니에요. 지금은 톱을 수납을 해서 좀 작은데, 쿠페와 카브리오는 이 트렁크 용량이 약 한 40리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차는 수납 공간이 없죠. 예, 전기차로 오면은 보통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정체성, 예를 들어서 소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상 사운드가 있어서 이제 소리를 인위적으로 낼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른 전기차와 이렇게 정차시의 그런 정숙성 이 자체는 뭐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맥스 레인지, 그러니까 에코 모드인데, 이 상태에서 정차시 소리는 뭐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그리고 이렇게 GT나 스포츠, 코르사로 바꾸면은 왜 그 약간 배기음 같은 소리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들리긴 합니다.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에는 3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778마력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듀얼 모터의 경우에, 그러니까 앞뒤에 모터가 하나씩 있는 건 흔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브랜드의 특성상 또는 고성능 모델답게 3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마세라티 브랜드의 특성상 후륜이 좀 더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쌍의 전기 모터는 리어 엑셀에 탑재를 하고요. 하나는 이제 앞에 탑재를 했죠. 마세라티에 따르면은 후륜 모드일 경우에 이 뒤쪽에 최고 출력을 다 발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버 모드는 맥스 레인지와 GT, 스포츠, 코르사가 있는데, 이 맥스 레인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에코 모드죠. 그래서 출력이 제한이 되기도 하지만 최고 속도도 130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스 레인지 모드로 다닐 때 주행거리가 가장 길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GT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조금 더 늘어나죠. 어쨌든 이 맥스 레인지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출력이 낮은 또는 가장 이질감이 적은 그런 모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차는 저 방향지등 소리가 좀 되게 특이합니다. 약간 음악 같기도 하고, 근데 볼륨 자체는 좀 낮아요.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다 이질감이 적잖아요. 이 차 역시도 이질감이 적은데, 특히 회생제동을 가장 낮게 하면은 이제 보통 타력주행 모드가 요즘에 다 있는데, 이 차 역시도 타력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하다가 발을 딱 떼면은 이렇게 쭉 굴러져가는 그런 타력주행 모드가 나오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댐핑도 가장 부드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닐 때는 최고 속도가 사실 뭐 대부분의 경우에 130 이내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일상적인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스포츠와 코르사는 300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런 전기 카브리오가 좀 되게 드물잖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뭐 중국에 뭐 MG 사이버스터도 있고 한데, 엄밀히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또는 고급 브랜드에서는 전기 오픈카가 거의 이 차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관리, 뭐 주행거리 등등으로 인해서 속도가 좀 일찍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최고 속도가 300이 넘어요. 그래서 전기차로서 최고 속도가 300이 넘는 차는 뭐 거의 없나.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이 그란 투리스모 카브리오 폴고레가 굉장히 좀 유니크한 그런 차종 같아요. 어쨌든 GT 모드에서는 이제 이 차가 갖고 있는 출력이 거의 다 발휘가 되는데, 풀 가속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전기차로서는 그런 가상 사운드가 조금 더 강조가 돼 있긴 한데, 왜 우리가 그 마세라티에 기대하는 또는 기억하는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는 좀 못하죠. 이게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뭐 모터의 소리라든가 가상 사운드 그런 음이 같이 좀 커지거나 그러면 뭔가 더 실감이 날 건데, 그렇지 않고 이 볼륨이 거의 일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도는 되게 빠른데 약간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로백은 2.7초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내연기관과 차별화가 되죠. 그러니까 트로페오보다도 이 차가 제로백이 한결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탔던 마세라티 중에서 이 차가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마세라티를 시승을 하면서 뭐 잘 달린다거나 소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는데, 승차감이 좋네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까지 탔던 마세라티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체가 단단은 해요. 단단하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있는 그런 단단함이어서,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푹신한 승차감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크게 어필을 못할 것 같지만, 왜 좀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승차감이 좀 되게 좋다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단단한 승차감 하체를 제공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있어서 이 차의 컨셉대로 장거리를 가기에 적합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이게 좀 취향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의 마세라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엔진이라든가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도 배기음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는 좋아도 뭔가 계속 듣고 가기에는 약간 좀 피로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이제 그런 게 적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장거리를 갈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타이어 소음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실제로 타이어 소음이 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카브리오 같은 차가 하부 방음을 좀 덜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문을 열고 달리라고 만든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뭐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가 더 잘 안 들리잖아요. 다른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부 방음을 카브리오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아마 쿠페 대비해서는 하부 방음을 좀 덜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회생제동은 패들 시프트로 조절합니다. 왼쪽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하면은 이렇게 회생제동이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맥스일 때도 회생제동이 아주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질감이 좀 적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원페달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쓰잖아요. 이제 보통 유럽의 전기차들 보면은 이렇게 딱 크리핑, 천천히 굴러가는 속도까지만 감속이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 정지가 되는 원페달까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GT 모드에서 저런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그러니까 충격이 강하게 오긴 하는데, 넘고 나서 그런 추가적인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라서 그런지 그런 면에서 그런 자잘한 움직임을 처리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체 자체가 아주 그렇게 안락한 건 아니어서, 이게 마세라티 브랜드 자체가 보통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승차감이 좋긴 한데 좀 안 좋은 노면이나 방지턱 넘고 나서 뒤에가 약간 좀 쿵쾅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기름차의 딱 그 느낌이 거의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존에 마세라티 기름차가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 약간 좀 부담스러웠다면, 또는 소리 때문에 장거리를 가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웠다면, 이 전기차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희소성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에서 이렇게 전기 카브리오는 뭐 거의 2차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이 약간 웃기긴 한데 또 그란투리스모 폴고레가 의외로 가격 정책이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같은 라인업에서 전기차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그란투리스모는 폴고레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트로페오 같은 차가 3억이 넘는데 지금 타고 있는 이 전기차 폴고레는 그란투리스모 카브리오 이거는 2억 8천이니까 약간 좀 의아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주행거리 이런 거만 빼면은 성능 면에서 이 차가 월등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아하긴 하죠. 보통은 라인업에서 전기차가 가장 비싸고, 특히 지금 이 차는 보통 국내 배터리 회사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 LG 엔솔에 거의 100kW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생산도 이탈리아에서 하고 인건비도 비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페오보다 이게 가격이 싸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이게 2억 8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싸게 느껴지는, 또는 덜 비싸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면은 비싸긴 하죠. 참고로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런 댐핑이 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지금 노면의 굴곡이잖아요. 이게 다 뭔가 몸으로 다 전해집니다. 그 노면을 이렇게 싹 훑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밟았을 때 킥다운식 반응도 훨씬 즉각적이고. 근데 아까도 오면서 몇 번 이제 가속을 해봤는데 최고 속도가 300을 넘는 차로서는 거기까지 가는 그 가속력 있잖아요. 그게 약간 좀 약하게 느껴져서, 이 정도면은 이게 300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약간 좀 의문이 있긴 해요. 빠르긴 되게 빠른데. 그리고 단점으로는 탑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오픈카로는 이 바람이 들이치는 게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벤츠처럼 앞에 이 윈드 디플렉터가 있다거나, 또는 뒤에라도 이 디플렉터가 있으면은 이거보다는 바람이 한결 덜 들이칠 건데, 그러니까 바람이 좀 많이 들이치는 편입니다, 오픈카 중에서는. 그리고 차가 갖고 있는 출력에 대비해서는 그 시트가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그 기능성 자체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 굴곡 자체가 보통 이제 양쪽이 좌판이든 등받이든 이렇게 몸을 좀 잡아주잖아요. 양쪽을 좀 잡아주는 기능성이 약하고, 그리고 이 가죽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크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댐핑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 다이얼 가운데 보면 조그맣게 버튼이 있는데, 요거만 딱 누르면은, 그러니까 댐핑만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스포츠로. 그리고 차종의 특성상 이해는 되는데, 이제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 카브리오는 트렁크가 수동이잖아요. 이제 그건 좀 아쉬울 수 있죠. 물론 뭐 페라리 로마 같은 차도 트렁크가 수동이긴 합니다. 이로써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카브리오 폴고레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